자, 26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장 보면 All words have to be coined by a wordsmith. 스미스가 대장장이라는 뜻이야. 뭔가 땅땅해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단어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해석하시면 되는데, 자, 코인 같은 경우 여러분들 그 코인, 비트코인 할 때 그 코인이에요. 동전이라는 뜻이죠. 자, 동사로 쓰면 동전을 주조하다, 동전을 만들어내다라는 단어인데, 이게 신조어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쓴 바람에 그게 유명세를 타고 확산되면서 하나의 그냥 표준어가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통 신박하다라는 단어가 그런 예시가 되겠죠. 그래서 모든 단어들은 만들어진다. 뭐에 의해서? 단어를 만드는 사람에 의해서. At some point in the midst of history. 그러니까 역사가 쭉 흘러감에 따라 어떤 단어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만들다 코인을 이제 invent 같은 걸로 바꿀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the wordsmith had an idea to get across. Yes, get across 같은 경우는 이해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이해시키다. 알겠죠? 그래서 to get across. 이해시키다. 그래서 이해를 시킬 어떤 아이디어가 있고, 그 다음에 needed a sound to express it. 그래서 둘 다 뭐예요? 앞에 있는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로 쓰였죠. 투부정사가. 그래서 그걸 표현할 소리도 필요하다. 그래서 in principle, 원칙적으로는 any sound would have done. 자, 여기 보시면 옛날에 이 1번 문장에 히스토리 있죠. 역사상으로 쭉 흘러왔을 때 옛날에 어느 순간에 단어 장인이 단어를 만들었을 거야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옛날이잖아. 옛날에 시간 단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가정법 과거 완료가 쓰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어떤 소리도 would have done 됐을 거래. 그래서 so the first coiner of a term for a political affiliation.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정치적인 연합, 정치적인 제휴와 관련된 어떤 특정 용어를 처음 만들려고 한 사람이 아무 소리 쓰면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뭐 이런 단어들을 썼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보기만 해도 겁나 어렵죠? 니네 라틴어가 왜 사멸됐겠어, 라틴어가. 이런 추론이 안 되니까 사멸된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었을 텐데, 자, 가정법 쓴 이유는 왜 그래요? 이렇게 안 썼으니까. 반대되는 상황을 가정해서 우리가 설득력을 높이려고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가 쓰였다는 거 보시면 되고. 자, 하지만 people are poor at recalling sounds out of the blue. out of the blue는 난데없이 그냥 갑자기 땅 하고 튀어나오는 게 out of the blue예요. 갑자기 어떤 소리를 우리가 떠올리는 건 당연히 못하죠. 그리고 they probably wanted to ease their listeners' understanding of the coinage. coinage는 이제 만들어진 단어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만들어진 단어의 이해도를 높이고 싶어서, 그래서 ease는 그런 뜻으로서 facilitate랑 promote 같은 단어 써도 되고, 이건 반이어도 다 외우셔야죠. 반이어 여기 뒤에 있는 싹 다 이거 다 다른 지문에서도 통용되니까 이거 하나라도 모르는 거 없이 다 암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Rather than having to define it, were illustrated with examples. 우리가 맨날 어떤 단어를 쓸 때마다 계속 설명해야 된다라고 생각해봐.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그죠? 그래서 연대, 유대라는 뜻에서 건영아, 연대감, 유대감이 영어로 뭐야? 본드라 그러지. 우리 본드 접착제 본드잖아. 그래서 아까도 정치적인 제휴 이런 거를 아까 같은 막 어려운 단어 이런 거 쓰는 것보다 그냥 뭐라고 하면 돼요? 그냥 bond 한 단어면 끝나잖아. 그지?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so they reached for a metaphor that reminded them.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metaphor, 은유, 비유적 표현이죠. 그래서 그들은 비유적 표현을 사용했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 that은 주격관계 대명사고, 그리고 remind 나왔을 때 전치사 of 나오는 거, 이거는 중학교 때 한 번씩 다들 외워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생각을 떠올리게 해주고, and that, 자, 이 that은 당연히 뭐겠어요? They hoped라고 했으니까 관계사가 연달아 계속 나온 거죠. 그래서 that they hoped. 그러면은 유나 이거 목적격 관계대명사지. 뒤에 they hoped라고 돼 있으니까. 그죠? 가 아니라 이거 삽입구야. 삽입절이 알겠지? 그래서 요게 이 관계에서 동사예요. 그래서 요거 조심하세요.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가 연달아 병렬로 쓰인 거고, 얘를 우리가 소위 관계절 안에 삽입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용어를 만드는 사람들이 희망하길 would create a similar idea in the minds of their listeners. 그래서 이 단어를 듣는 사람들이 똑같은, 내지는 비슷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다라는 거죠. Such as band or bond for political affiliation. 그래서 제가 방금 얘기했던 이런 본드 같은 사례를 통해서 이해를 시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유사한이라는 단어에 지금 여기 쭉 다 써놨고요. comparable, 이거 비슷한이라는 뜻이죠. equivalent, 동등하다는 뜻이고, analogous는 유사한이라는 뜻이고, parallel, 평행이니까 맞먹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단어 다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the metaphorical hint allowed the listeners to understand. allow 같은 경우는 투부정사 쓰죠. 그래서 이런 비유적인 힌트 자체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의미를 더 빠르게 이해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빠르게 이해하게 해준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의사소통의 효율성이 올라간다는 거죠. Then if they had to rely on context alone. 자, 그래서 뒤에 if절은 지금 과정법 과거 완료를 쓴 거죠. 그래서 had라고 한 거야. 그래서 맥락 자체에 의존해야 되는 것보다는 좀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그래서 when wordsmith needed a sound to express their ideas. 자, 투부정사와 형용사를 쓰였고 they chose a useful one. 여기서 one은 누구 가리키는 거야? That would help. 여기서는 사운드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유용한 소리를 사용을 하겠죠. That would help remember. 자, 주격관계대명사고 그 help 나오면은 원형부정사 같이 나오는 건 이건 아실 거고 The idea not just a random sound. 그래서 임의로 그냥 무작위로 아무 소리를 섞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소리를 결합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게 단어를 형성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장 7쪽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만 물어볼게요. 자, 건영아 단어 형성할 때 무조건 뭘 쓴다? 그치, 비유, 메타포가 들어가야 돼. 소리가 아니라 비유를 활용한 소리를 만드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1, 2번. 단어가 형성될 때 특정 생각을 떠올릴 수 있는 소리로 조합하여 만들어져야 한다. 그래서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정 생각을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비유적 표현을 끌어들인다. 그래서 어휘는 특정 생각을 암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논리적인 원칙에 따라 형성된다. 어휘는 생각을 드러내는 암묵적인 비유적 단서를 통해 논리적으로 형성된다. 자, 암묵적인
implicit 그다음에 reasonable 내지는 coherent 정도 잡을게요. 자, 다 되셨으면 27번 질문 오겠습니다. 자, 27번 질문. 이거 실제로 리더십 관련된 공부를 제가 예전에 학부생 때, 대학생 때 했을 때 좀 비슷한 얘기를 배운 기억이 좀 나요. 리더십과 관련해서. 그래서 나중에 혹시 본인들이 리더가 되기 위해서 리더가 될 마음이 있다면 이 질문 꼭 새기시기 바라고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The status of the group members in the group. 자, 집단 내 집단 구성원들의 status는 사회적 지위죠. 그러니까 지위 같은 경우 뭐 계급이나 이런 거 그게 can be important 중요할 수 있대요. 뭐 요거는 맨날 잡아주는 유형이니까 네, 다 외우시면 되고. 자, group members with lower status. 자, 당연히 직급이 낮은 사람들은 have less confidence. 당연히 그러니까 좀 세게 얘기하면 나대는 거 좋아하겠어요? 그죠? 아니겠죠. And thus be unlikely to express their opinions. 그러니까 직급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감이 없으니까 당연히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용기가 없겠죠. 그러니까 표현할 가능성이 당연히 적겠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Bittenbaum found that. 자, 비텐바움이라는 전문가가 연구자가 뭐를 찾아냈냐? 자, 접속사 대시고 group members with higher status were indeed more likely to share new information. 위에 2번 문장이 좀 반대되네. 그래서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서로 공유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정보를 공유한다는 뜻에서 의견 개진을 자유자재로 막힘없이 거침없이 한다라는 거겠죠. 자,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어떤 조직이 있으면 기본적인 생리로는 직급이 높은 사람들의 얘기만 계속 있겠지. 그러니까 however, 그런데 those with higher status, 더 높은 직급이 있는 사람들이 may dominate the discussion, 의논을 할 때 있어서 집단 토의를 할 때 그 토의를 지배하겠죠, 당연히. Even if the information, 근데 문제는 뭐냐면 뒤에가 중요해. Even if, 근데 심지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보가,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그리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뭐 생략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리더들이 아니면 높은 직급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보가 is not more valid, 더 유효하거나 더 중요하지 않은데도 어떻게 할 수 있어? 토의를 지배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그럼 돼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리더가 맨날 평생 계속 유능해. 그럼 상관없지. 근데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스티브 잡스, 그러니까 너네 스티브 잡스 다 알죠? 스티브 잡스가 죽기 전에 내놓은 아이템들이 다 대박쳐서 그러지 뭐 아이팟부터 시작해서 너네 아이팟은 안 써봤지? 그죠? 아이폰이 있기 전에 아이팟이 있었거든요. 아이팟으로 이제 세상을 한번 휘감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아이폰이었고 그 다음에 아이패드 냈잖아. 그지? 요 세 개로 3대박을 치고 이제 죽었잖아. 스티브 잡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혁신의 아이콘, 뭐 기술의 아이콘 이렇게 얘기하지만 스티브 잡스도 앞에 엄청 많이 실패했거든. 그지? 그러니까 리더가 맨날 유능하면 다행이지만 리더가 맨날 유능한 경우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리더가 계속 의견을 내면 그 집단은 잘못 갈 수도 있거든. 그지? 그래서 저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급이 높은 사람만 계속 토의에 참여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면 직급이 높고 낮은 거죠. 그러니까 직급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유능한 게 아니고 직급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유능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 직급이 낮아도 유능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의견을 낼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because they have high status, 그래서 이들이 직급이 높다라는 이유로 leaders have the ability to solicit. solicit이 뭐냐면 가서 이렇게 권영아 좀 나 이거 좀 줄래? 이런 식으로 요청할 때 쓰는 게 solicit이야. 알겠죠? 그래서 가서 대놓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solicit은 지금 앞에 있는 ability 수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unshared information, 그래서 공유되지 않은 정보를 가서 건영이가 직급이 낮고 제가 직급이 높은 리더라고 했을 때 건영이한테 가서 뭐 김대리 그 어제 썼던 보고서 저 지금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 unshared에서 의미하는 게 뭐예요? 공유되지 않은 정보. 이거는 직급이 낮은 구성원의 의견이겠죠.
근데 그걸 직접 가서 내가 캐낼 수 있다는 거야. 왜? 직급이 높으니까. 그죠? From the group members and they must be sure to do so. For instance, 그래서 예를 들면 그들은 반드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주장하는 거네. 자, by 뭐 함으로써 making it clear. 자, 드디어 가목적어가 나왔네요. 자, 요거 문법 조심하셔야겠죠? 그래서 clear하고 진목적어 that 뭐냐면 이 접속사 되시죠? All members should feel free to present their unique information. 그들의 독특한, 독창적인 정보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자유롭게,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도록 그거를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집단 구성원들한테. 그래서 건영이가 직급이 낮은데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으면 토의할 때 딱 이렇게 하는 거지. 김대리 그때 아이디어 되게 좋아 보이던데 나와서 한번 빔 프로젝트 써가지고 한번 발표해 보실래요? 이렇게 내가 그러니까 대놓고 딱 찍어서 하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solicit이라고 한 거야. 이해됐죠? 자, 그래서 that 이렇게 돼 있네. 자, 건영아 이 that 뭐예요? 일단 앞에 이렇게 콤마로 끊겼고 이거죠? 찐목적어 to죠. 그래서 that each member has important information. 그래서 각각의 구성원이 다 중요한 공유할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것도 확실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뭐도 해야 되냐면, 자, 얘는 또 뒤에 어떻게 돼 있어? 얘는 또 가주어야 또.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리더가 해야 할 일이고, 그래서 이 지문의 핵심 소재는 누구야? 리더야, 리더. 이거 리더가 보라고 쓴 글이야. 알겠죠? 자, 집단의 조직의 리더는 반드시 조직 안에서 정보가 원활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한 거고요. 그래서 5번 문장은 별표 쳐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문법 조심하세요. 영작서 수령할 때 여기에 써 있는 가목적어와 병렬과 그 다음에 진목적어가 가주어가 활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leaders may participate, particularly need to solicit and support opinions. 그래서 리더들은 특히 뭐 해야 하는데요? 의견을 구하고 그 다음에 그 의견을 지지할 줄 알아야 된대. From low status or socially anxious group members. 특히 어떻게 집단에서 직급이 낮거나 집단에서 뭔가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a person with higher status may control a discussion. 그래서 높은 직급이 있는 사람이 디스커션을 즉 토의를 주도해 나가겠지만 이 직급이 높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건 뭐다? Ask a person with lower status for. Ask for는 요구하다, 요청하다잖아. 그래서 직급이 낮은 사람한테 뭐를? 그 사람의 의견을 요청할 줄 알아야 된대요. To, 뭐 하기 위해서? Facilitate sharing of information within a group. 그룹 안에서 정보가 도는 것을,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이 facilitate죠. 촉진시키는 거. 그죠? 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내용 정리 들어갈게요. 자, 집단 내 지위가 낮은 사람은 의견을 개진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집단 내 정보가 공유되지 않은 채 지위가 높은 사람들의 의견만 표출되는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집단 내 리더는 직급이 낮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조직의 원활한 정보 공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직의 리더는 직급에 상관없는 자유로운 정보 공유가 용이하게 해야 한다. 자, 직급에 상관없이니까 요거는 regardless of를 쓰면 될 것 같고, 그래서 facilitate라는 단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하셨으면 28번 지문. 28번 지문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느낌 들 거예요. 그치 얘들아, 이거 어디서 많이 봤지? 우리 저기 서술형 특강할 때 제가 가져왔던 지문이죠. 자, 28번 지문 내용 잘 보셔야 돼요. 내용 되게 중요해요. 자, 왜냐면 중간에 흐름이 한번 뒤집히는 데가 있죠. enabling 가능케 하다, 가능하게 하다니까 투부정사, 목적보호에 투부정사 나오죠. 그래서 이런 구조고, operate는 작동하다라는 뜻에서 자동사로 쓰인 거야. 그러니까 팔다리 움직이고 이런 거. 그래서 동물들이 움직이게 해주는 거래. 뭐가 있을 때? 유해하지 않은, 무해한 자극이 눈앞에 있을 때 작동할 수 있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것. 자, 동명사가 주어져. 그래서 여기까지가 싹 다 주어 부분이고, 스위치 조심하세요. 스티뮬리는 그리고 복수형이야. 단수형은 뭐예요? 스티뮬러스예요. 알겠죠? 그래서 is an almost universal function of learning. 자, universal이라는 데서 우리가 알 수 있듯, 그럼 기본적으로 자극이 무해하면 우리가 팔다리를 움직이는 본능은 모든 동물에 다 있는 보편적 본능이다라고 알 수 있고요. 자, 그래서 most animals innately, 그래서 여기 innately라고 해놓은 거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avoid objects, 어떤 물건들을 피하는데 그 물건들이 뭐냐면,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된 거죠. They have not previously encountered. encounter 타동사니까 목적어 역할하는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된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 previously가 이전에라는 뜻으로 얘가 바로 현재 완료의 시간적 단서가 되죠. 그러니까 previously가 있으니까 무조건 여기 현재 완료가 쓰여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문법적으로는. 그래서 이전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거는 우리가 좀 피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너네 생각보다, 너네 올해 1년 내내 외식을 했다 치면 새로운 레스토랑 생각보다 많이 안 가봤을걸? 진짜 여행 정도나 가야 우리가 새로운 데를 가지, 웬만하면 우리 갔던 데 가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거에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Unfamiliar objects may be dangerous.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물체는 위험할 수 있잖아요. 자, 위험하다 유의어 잡아줬고요. Treating them with caution. 그래서 조심히 그것들을 다루는 게 survival value. 생존가. 그러니까 생존적인 가치를 갖는다. 그러니까 생존에 유리하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if persisted in, however. 근데 만약에 계속된다면 이란 뜻이지. persisted 했을 때 이 행위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 행동이 지속된다면으로 제가 해석했네요. 왜 그래요? 가정법 과거잖아요. 그죠? 가정법은 would, could, should, might가 나타낸다. 자, 그러면은 이거 왜 굳이 쓴 거야? 내가 앞에 지문에서 가정법 나왔을 때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가정법은 뭐예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해서 우리의 설득력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계속 이 생존가가 있다고 하니까 계속 조심히 다루게 되면 이러한 신중한 행동은 어떻게 할 수 있대? 그러니까 난데없이 부정어 나오지. Interfere with feeding and other necessary activities. 우리가 생존에 있어서 필요한 핵심 활동들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받을 수도 있대. 오히려 방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수준까지? To the extent that, 이 that은
동격 접속사 대시예요. 그래서 extend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밝혀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참고로 to the extent that은 이거 수능 공부할 때 진짜 많이 나와. 그래서 그냥 아예 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그래서 요거는 무슨 표현이냐면 뭐뭐 하는 수준까지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왜냐면 앞에서 방해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행동들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하는데, 그게 무슨 수준까지 방해하냐면 the benefit of caution, 이러한 신중함의 이득이 사라지는 정도까지 방해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무쓸모한 수준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lost는 특히 저는 뭐로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냐면 이 offset이요. offset balance out이 이게 뭐냐면 상쇄시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득을 단점이 다 상쇄해버려서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특히 방해하다 interfere는 저기 제가 위에 써놓은 거, 저거 앞에 앞지문에서 다 봤던 단어들이죠. 꼭 다 외워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거북이 예시를 들죠. A turtle, 거북이가 that withdraw가 뭐냐면 이렇게 뒤로 움츠리는 걸 withdraw라 그래. 알겠죠? 뒤로 움츠리는 거. 그래서 껍데기 안으로 다시 움츠려 들어가는 이 거북이가, 자, 주격관계 대명사고, 그래서 이거 선행사 turtle이니까 스위치 조심하세요. 그래서 S 붙인 거죠. 그래서 every puff of wind, 바람이 한 번이라도, 이거 저 유나 그 퍼프 알지? 이거야. 그러니까 바람이 이렇게 살짝만 불어도 쑥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whenever 뭐 할 때마다 구름이 그 그림자를 들이울 때마다 계속 움츠려드는 거북이는 never. 자, 여기다 우쿠시마 썼네? 가정법이지. 그 말은 뭐예요? 거북이는 저렇게 맨날 움츠려든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은 그래서 토끼와의 경주를 결코 평생 이기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맨날 신중한 행동만 골라서 하면 그러면 도태되고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저렇게 재치 있게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overcome,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동물들은 habituate to safe stimuli. habit이 너네 습관이잖아. 그래서 habituate to, 특히 여기 너네 조심해야 되는 게 전치사 to 꼭 같이 써줘야 돼. 알겠지? 뭐뭐에 익숙해지다, 적응하다. 그래서 요거 adjust로 쓰면 딱이기도 하죠. 그지? 그래서 habituate to safe stimuli. 그래서 안전한 자극에 우리가 익숙해져요. 근데 그게 안전한 자극이 that occur frequently라고 돼 있고, 이거 설마 이렇게 하실까 싶긴 한데 엇박 고치기 때 여기 occurs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스티브 뮬리가 선행사잖아. 다시 한번 얘기할게. 스티브 뮬러스가 아니라 스티브 뮬리는 복수형이야. 알겠죠? 그래서 단수는 스티뮬러스. 혹시 모르니까 스위치 조심하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이거죠. 자,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여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주 일어나야 돼.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서가 frequently야. frequently. confronted 분사구문이네요. 그래서 수동으로 쓰였죠. 직면하다. 그래서 confronted faced로 뭐 바꾸셔도 되고, confronted by a strange object, 그리고 요거는 뭐뭐 하면이라고 돼 있지. 직면하면. 그래서 조건으로 해석하면 되고, 뭐 시간으로 해석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낯선 물체에 직면했을 때 inexperienced는 노련하지 못한, 허접이란 뜻이죠. 그래서 처음 만나게 되는 동물은 얼어붙고 숨으려고 하겠죠. 근데 만약에 자, 띵으로 끝나는 건 후치수식인 건 뭐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문법이니까 불쾌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은 곧바로 it will continue its activity, 그 행위를 지속할 거래요. 왜? 위험이 감지되지 않았으니까. 그죠? The possibility also exists. 자, 이거 앞에서 봤던 그 나무 심기 할 때 그 동격이랑 똑같은 건데, the possibility가 주어고 exists는 자동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동격 접속사 대시 뒤로 밀려난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가능성도 또한 존재하냐면요. An unfamiliar object may be useful. 이런 익숙하지 않은 물체가 유용할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면 if it poses no immediate threat, 나한테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좀 더 세심히 살피는 게 가치가 있을 수도 있죠. 왜 가치가 있어? 유용하니까 내가 활용하면 오히려 더 내가 생존 가치가 높아질 수 있잖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요거는 지난번에 했던 지문이라 내용은 다 알 것 같아서 문법 위주로 좀 살펴드렸어요. 자, 바로 내용 정리 들어가죠. 모든 동물은
본능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상황을 회피하여 자신의 생존 가능성을 높인다. 하지만 이러한 신중한 본능이라고 하면 신중한 행위라고 할까? 신중한 행위는 오히려 종간의 종간의 생존 경쟁에서 도태될 수도 도태되도록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해당 행위를 지속할 수도 있다. 모든 동물은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불확실함을 경계하지만 학습을 통해 안전하다는 것이 확인되면 이를 활용하기도 한다. 자, 불확실함은 unfamiliarity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uncertainty라고도 할 수 있겠죠. uncertainty. 자, 경계하다 A로 시작하는 거 유나 혹시 알아요? 경계하다 번역에는 경계하다 alert 쓰면 되죠. 그 다음에 확인하다는 뭐 confirm 써도 되고 아니면 ensure 확신시키다 써도 되죠. 활용하다는 다른 지문에서 다룬 적 있으니까 여기서는 제외할게요. 자, 28번 지문 요 정도 마무리하고 자, 29번 지문 가겠습니다. 오늘 가능하면 32번 지문까지 다 해주려고 그랬는데 일단 30번까지밖에 못할 수도 있겠네요. 건영이 바로 수학학원 가야 되지? 그치? 넘겨서 32번까지 해줄까? 그냥 30까지 해줄까? 모르겠어? 일단 빨리 할 건 빨리 하자. 29번. 자, 빅데이터. 근데 요거 너무 철진한 지문이라 이거 너무 옛날 지문이죠. 빅데이터가 지금 언제적 얘기입니까? 그죠? AI가 이제는 글도 써주는 시대가 됐네. 자, 그래서 big data. 빅데이터는 여러분 다 알죠? It's often automatically generated by a machine. 그러니까 빅데이터는 인간이 감히 다룰 수 없는 수준의 진짜 엄청나게 방대한 양의 데이터야. 알겠죠? 그러니까 애초에 인간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빅데이터는 당연히 뭐예요? 저절로 자연스럽게 기계에 의해 생성되는 것을 우리가 소위 빅데이터라 그래요. 그래서 instead of a person, 그래서 이거 문법 조심해야 돼. 이 지문.
문법 조심해야 되는데 잘 보시면 전치사잖아요. 그래서 전치사의 목적어가 a person이 아니에요. 이거 누구예요? being이에요. 그래서 being involved. 그래서 being involved는 참여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겠죠. 자, involving이라고 하면 무슨 대참사가 일어나? 개입을 시키다라는 뜻이 돼. 그러니까 당연히 수동으로 써야겠죠. 자, 그래서 이거 사람이 개입돼야 된다라는 의미에서의 수동태로 쓰여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요거는 동명사니까 준동사죠. 준동사는 뭐를 갖는다? 의미상의 주어를 갖는다. 그래서 이 a person이 의미상의 주어로서 그래서 인간이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데 참여하는 것 대신에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 알겠지? 그래서 저 조심하시고 영작 포인트예요. It's generated purely by machines. 1번 문장이랑 그대로 똑같이 서술되고 있죠. In an automated way. 자동화된 방식으로 기계에 의해 순전히 만들어지는 걸 우린 빅데이터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개입이 전혀 없어야 돼요. 3번. If you think about traditional data sources. 그래서 전통적인 데이터 원천을 생각하시면 There was always a person involved. 여기다 involved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만약에 형용사가 전치 수식하잖아? 그러면은 장기 불변이고요. 후치 수식하면 단기 순간이거든? 그래서 너네 used도 마찬가지야. used 앞에 쓰잖아. 그럼 무슨 뜻이야? 중고, 익숙한이라는 뜻이야. 근데 후치 수식하면 뭐야? 후치 수식했을 때 과거 분사는 수동의 의미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다가 써놨죠. 후치 수식할 때는 과거 분사는 그냥 수동의 의미로 해석하면 돼. 그래서 만약에 used가 뒤에 쓰였다? 그러면 사용된이라고 하면 되고 앞에 쓰이면 중고, 익숙한. 그래서 마찬가지. involved도 전치 수식일 때, 후치 수식일 때 나눠서 제가 써드리면 건영아 혹시 전치 수식일 때 뜻 알아요? involved? 뭐라고? 아니야. 그건 후치 수식일 때야. 그래서 전치 수식일 때는 복잡한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처럼 사람이 개입했다, 참여했다라고 하려면 방금 건영이가 얘기한 뜻으로 하려면 개입된, 연관된 이라고 하려면 후치 수식하셔야 돼. 알겠지? 이거 앞에다 쓰면 큰일 난다. 그래서 there was always a involved person 이러면 복잡한 사람이 항상 있다. 이런 미친 뜻이 돼버려. 후치 수식하셔야 돼. 그래서 consider retail or bank transactions, telephone call detailed records, product shipments or invoice payments. 이거 다 인간이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근데 all of those involve a person.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얘도 잘 봐. involve 타동사지. 타동사의 목적어로 a person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doing something이에요. 근데 이거 사실 지금 보니까 이거 두 가지다. 얘들아, 지금 내가 사실은 여기에다가 써놓은 건 이거거든. 타동사의 목적어를 나는 doing으로 본 거거든. 그래서 doing something 해갖고 얘를 의미상의 주어로 본 건데 지금 사실은 지금 보니까 이것도 되네. 목적어로 하고 doing something이 현재 분사구로 해갖고 무언가를 하는 사람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건 관점이 두 가지네요. 그래서 이건 그냥 두 개로 보시면 되고 그럼 앞에는 별로 안 중요하고 뒤에가 중요할 것 같은데 in order to는 뭔지 알죠? 뭐뭐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여기 투부정사가 쓰였는데 앞에 전치사 for를 쓴 이 for a data record 얘는 뭐예요? 뒤에 있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죠. 그치? 그리고 지금 뒤에 보시면 to be generated라고 해서 지금 수동태로 쓰인 거 이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5번 문장 역시 영작 출제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기록이 만들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 늘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그래서 somebody had to deposit money. deposit은 예금하다는 뜻이죠. or make a purchase, or make a phone call, or send a shipment, or make a payment. 이거 요즘 쿠팡은 다 기계가 하는 거 아세요? 요즘 막 심지어 포장 이런 것도 쿠팡은 이제 다 기계가 한다고 하던데 자 이제는 좀 많이 시대가 변했죠. 사람이 하는 거 많이 없어요. in each case 그래서 각각의 사례에서 there's a person who is taking action. 자, 행위를 하는 사람이 항상 있대요. 주격관계 대명사고. As part of the process of new data being created. 자, 이것도 봐봐. 그래서 과정의 부분으로서 사람이 항상 개입한다라는 건데, 자, 여기도 오브 보시면 전치사죠. 그리고 얘들아, 이거 오브는 뭘로 쓰였게? 동격으로 쓰인 거야. 그래서 the process가 어떤 과정인지를 나타내는 동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치사의 목적어는 new data가 아니라 누가 목적어예요? being이 목적어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new data는 뭐예요? 의미상의 주어예요.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것에
부분의 일환이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 그래서 7번 문장도 여기 특히 별표 쳐서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운전고 특유의 출제 스타일 생각하면 찾아서 니네가 알아서 영작하라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this is not so for big data in many cases. 근데 전통적인 데이터와는 다르게 빅데이터는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흐름이 뒤집히고 그래서 이 질문 뭐 내기도 좋아요? 순서 배열 같은 문제 내기도 좋죠. 그래서 a lot of sources of big data are generated. 자, 여기서 주어는 빅데이터가 아니라 그리고 데이터도 참고로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a lot of sources가 주어니까 복수 처리해야 되고요. 그리고 수동태로 쓰였죠. Without any human interaction at all. 인간의 개입 전혀 1도 없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a sensor embedded in an engine. 그래서 embedded는 과거분사구죠. 그래서 요거 문법이 의외로 많이 나오네요. 문법 조심하세요. 이 지문. 그래서 예를 들면 그래서 엔진에 박힌 센서가 spits out이 동사죠. 그래서 3인칭 단수니까 S 처리하셔야 되고 spits out, 내뱉는다는 뜻이지. 침 뱉듯이 퇴 하고 뱉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만들어내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Data about its surroundings even if nobody touches it or asks it to. 요 to는 다음에 뭐가 생략됐어? spit out이 생략된 거죠. 그리고 ask는 요청하다라는 뜻에서 그래서 목적보어로 to 부정사 쓴 거야. 그래서 뒤에 지금 생략된 거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문법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법으로 출제될 수도 있으니까 문법을 조금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특히 동명사를 포함한 의미상의 주어 인식하는 것에 능숙하셔야 합니다. 자, 빅데이터는 인간의 개입 없이 기계가 저절로 생성하는 정보를 의미한다. 전통적인 자료 생성 과정에서는 인간의 개입이 필연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빅데이터는 인간의 개입이 전혀 없이 방대한 양의 정보가 생성될 수 있다. 빅데이터는 기존의 정보와는 달리 인간의 개입과 통제 없이도 기계가 알아서 생성할 수 있다. 자, 알아서, 그러니까 독립적으로죠. independently. 개입과 통제는 뭐 manipulate 쓰면 되겠죠. 아니면 중간에 끼어들다라는 뜻에서 intervene 써도 될 것 같네요. 자, 마지막, 아이고 벌써 2시네. 자, 30번 서둘러서 하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어디요? 방대한, 엄청나게 많은. 됐나요? 자, 30번 빨리 볼게요. 자, 30번 출제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 아마 무조건 나올 것 같고요. 다른 학교에서는 이거 서술형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자, stress response. 그래서 나중에 서술형 고난도 제가 대비시켜 드릴게요. 자, stress responses in adult animals are profoundly affected. 자, 그 동물들의
그 성체, 그러니까 성인이 된 동물들의 스트레스 반응은 뭐냐면 우리한테 뭔가 외부적인 자극이 왔을 때 그걸 반응하는 걸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 반응은 엄청나게 영향을 받는데요. prenatal stress, prenatal은 이게 우리 태아, 그러니까 우리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뱃속에 있을 때랑 그리고 그 엄마의 돌봄 이런 걸로 영향을 받는다. 이미 사실 이거 1번에서 끝났거든. 이게 prenatal이 그래서 결국 얘기하는 게 뭐야? 이게 선천인 거고 이거 이제 엄마의 케어는 후천인 거죠. 나중에 태어나고 엄마가 날 돌봐주는 거니까. 선천적인 요소와 후천적인 요소 둘 다의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야. 근데 후천인데 좀 언제? 좀 어른일 때 말고 우리가 영아나 유아기일 때, 특히 어렸을 때를 얘기해. 그래서 2번 문장 볼게요. The effects of variations in maternal care.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고 나서 엄마가 보살펴주는 이 variation 차이란 뜻이야. 차이가 주는 영향은 are transmitted across generations. 대대손손 물려받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대대손손 전수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with offspring, 자 이거 with 분사구문이죠. with 분사구문이에요. 그래서 with offspring, offspring이 여기서는 후손이란 뜻이고 offspring who experience high maternal care. 그래서 엄마한테 높은 수준의 보살핌을 받은 후손은 어떻게 할 수 있대? exhibiting. 그래서 이거 분사구문 1이고요. 그래서 lower stress. 자, 지금 타동사니까 지금 목적어 있죠. 그러니까 능동이니까 ing 써야겠지. 그리고 and 하고 분사구문 2예요. 그래서 providing high maternal care themselves. 그래서 낮은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니까 그러니까 높은 보살핌을 하면 어떻게 된다? 스트레스 반응성이 낮아진다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자체를 얘도 계속 제공을 하니까. 그리고 여기 의미상의 주어는 offspring이고요. 그래서 이거 전수된다는 얘기가 왜 그러냐면 높은 보살핌을 받은 애는 자기 새끼도 그렇게 똑같이 보살피니까 그런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런 보살핌이 높은 엄마를 만나면 자기도 그렇게 해서 자식을 챙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대대손손 물려진다는 거야. 자, 그럼 이건 선천적이야? 아니야. 이거는 후천적 대물림이야. 선천적인 게 아니라. 물론 선천성도 있으니까 선천적으로 대물림 되겠죠. 근데 이 문장 자체에서는 왜 전수된다고 했다고? 엄마한테 높은 보살핌을 받은 애는 자기가 나중에 커서도 자기 자식한테 높은 보살핌을 주니까 그래서 대물려진다라고 한 거야. 그래서 such effects would be adaptive. adaptive는 적응성이 있다. 적응하다라는 말은 뭐예요? 환경에 맞춰서 변화한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when offspring experience an environment similar to their parents. 그래서 자기 부모님과의 비슷한 환경을 경험하면 이러한 효과는 적응성을 가진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다르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죠. 환경에 따라서 반응성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mothers providing low maternal care. 그러니까 좀 낮은 수준의 보살핌을 하는 엄마들은 자, 스위치 조심해야겠죠? tend to have high stress responsiveness. 자, 보살핌의 정도가 낮은 건 당연히 스트레스 반응도가 좀 높겠죠. 그래서 as do. 그럼 마찬가지로 자, 이거 전치사지. 자, 전치사 나오면 대동사랑 주어랑 도치되는 거 알죠? 그러니까 이거 수일치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거 특이한 게 offspring이 얘들아 단복수 다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두가 된 거고 내가 봤을 때 근데 이걸 문법으로 꼬아서 내리진 않을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여기서 두는 누구 가리키는 거야? 앞에 있는 have 가리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거 뭐 are 막 이런 식으로 대동사 장난쳐서 문법 문제 나올 수도 있어. 조심해. 그래서 나중에 성체가 됐을 때 이 후손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할 수 있어? 스트레스 반응성이 거리가 높아 낮아. 자, 그러면 스트레스 반응성이 높으려면 어미의 돌봄 정도는 높아 낮아, 유나야. 낮아야 돼. 돌봄 정도가 낮으면 스트레스 반응성이 올라가. 알겠지? 이거 조심해, 상관관계. 자, 그래서 근데 offspring 중에 엄마한테 돌봄을 받은 게 아니라 cross fostered, 즉 입양된 거죠. 쉽게 얘기하면 다른 부모한테 입양된 애들은 show patterns. 자, 여기서 주어는 offspring이고요. cross fostered to other mothers는 앞에 있는 offspring 꾸며주는 과거분사구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offspring을 복수 취급한 거예요. 그래서 show patterns of stress responsibility more similar to that. 자, 여기서 that도 responsibility 가리키는 거고요. 저기 요건 지시대명사가 쓰였죠. 그래서 양육해준 그 양모의 반응성과 비슷하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때로는 선천적인 특성보다 후천적인 요소가 더 영향력이 클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걸 좀 써줄게요. more similar.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후천적 영향이 선천성보다 클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한 거죠. 그러면 양모의 특성을 따라가지 않았겠지. 만약 선천성이 절대적이고 그게 더 컸으면. 그럼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어쩌면 후천적인 양육, 즉 보살핌의 정도가 오히려 선천성보다 더 크게 작용할 수도 있구나 라고 추론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추론 문제 조심하세요. Such results suggest. 건이가 suggest 뜻 뭐예요? 여기서는 뭐라고 해석해야 돼? 제안하다가 아니라 암시하다라고 해석해야 돼. 암시하다, 시사하다. 왜요? 여기 should가 없어서 그냥 동사 쓰였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을 드러내다라고 하셔야 돼. 그래서 suggest는 타동사니까 목적어 접속사 대시고.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뭐를 시사하냐? stress responsivity랑 maternal care는 다 영향을 받는데요. 유전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뭐 초기의 경험. 그러니까 이 초기의 경험이라는 게 결국 뭐 얘기하는 거야? 유아기 때의 어미의 보살핌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너는 as well as 쓴 거 보이지? as well as 보통 쓸 때는 얘보다 얘가 중요할 때 쓰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추론할 수 있는 건 어쩌면 이래서 그런 걸 수도 있지. 후천적 영향이 선천적 영향보다 강할 수 있다는 걸 추론할 수 있겠죠. 자, such regulation, 이러한 조절은 is seen, 보인다 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러니까 모든 그 생명체의 보편적 본능이구나 이런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보편적인 어디에서나 존재하는 이라는 뜻에서 universal, 혹시 몰라서 omnipresent까지 잡아왔어요. 이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지문은요, 어려운 서술형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전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용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자, 내용 정리 빨리 하고 집에 갑시다. 동물의 스트레스 반응은 선천적인 특징과 초기의 어미의 돌봄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따라서 어미의 돌봄 수준이 높을수록 성체의 스트레스 반응은 역의 상관관계죠. 낮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소위 음의 상관관계라고 합니다. 높아질수록 낮아진다 했으니까. 또한 성체의 스트레스 반응이 양모의 보살핌의 수준과 유사해지는 것으로 보아 후천적 양육이 선천성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성체의 스트레스 반응은 선천적 요소에 의해 어느 정도
정해지지만 어미의 초기 돌봄 수준에 더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초기 이니셜만 잡을게. 자, 그리고 정해지지만은 이거는 안 변한다 해서 invariable 잡아줄게. invariable은 불변이란 뜻이야.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더 없나요? 좋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 30번 질문까지 숙제 다음 주까지 다 해오세요. 수고했습니다.